안녕하세요. 저는 쿼트로기어의 이소코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정말 큰데 여기 작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딱히 없어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희는 2인조 독립개발사고요. 각각 한 99년도, 2000년도부터 게임을 만들었고 저는 뭐 저희 나온 것처럼 제가 이소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라스카우스나 써이나 뭐 이런 것 좀 주로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고 같이 하는 친구는 이제 주로 이지2DJ 뭐 디맥해서 이제 아케이드랑 콘솔하고 뭐 이제 피처폰 게임 같은 걸 만들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같이 큐라의 마법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일게이트에서 카드 게임이라고 하나 모바일 카드 게임을 제가 디렉터를 맡아서 했고 석예 씨가 아트 디렉터를 맡아서 한 뒤에 이제 2014년도에 큐라를 오픈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그냥 계속 여기 남아가지고 이제 포지션도 괜찮고 그냥 조용히 라이브 좀 하다가 다음 게임을 만들까? 또 하면 이제 또 RPG 게임, 자동전투 RPG 게임 같은 거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걸 만들까 하다가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액션 RPG 게임인 블랙이츠크래프트라는 거를 벌써 꼬물꼬물 만들다 보니까 벌써 지금 2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지금 콘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양한 곳들과 이제 퍼블리셔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강연을 하게 된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질문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에 이렇게 이런저런 게임 같은 것도 지금까지 만든 게임들로 멀쩡한 거 만들고 멀쩡한 자리에서 있는데 왜 나와서 이런 걸 만드냐? 뭐 나와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투자 받아서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거냐? 뭐 인디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 요즘 인디라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는 감이 있는데 뭐 그건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뭐를 우리가 원해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한단 질문해 주시는 분도 많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냐고 하면 크게 여기 나온 세 가지 정도예요. 자유와 로망, 뭐 게임 개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원했던 건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예, 어, 자유와 로망부터 보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겠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꼭 게임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 수가 없어요. 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는 한 10%도 안 되고 보통 한 90%는 만들기 싫은데 돈 벌어야 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들다 보면 개발이 한 3개월, 6개월에 금방 개발되면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제일 길게 만들었던 게임이 5년 좀 넘게 만들었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근데 이제 오래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저도 한 5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고 만들기 싫은 거 안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언제 출시를 하냐면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다 지겨워지면 대충 마무리해서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더 벌자고 만들기 싫은 걸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덜 벌자. 보통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돈 욕심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만들고 싶지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뭐 그런 걸 넣게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블리싱 투자 같은 거 자체를 저희가 싫어한 거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외부에서 이제 간섭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걸 넣어라,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데 물론 의견은 언제나 좋지만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런 환경을 갖추고 싶었던 게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게임 개발에 대한 애정인데 뭔가 제가 적었었지만 좀 약간 자극적인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랑 제 친구랑 같이 원했던 건 그런 건데 이제 게임 개발이 갑자기 인생 최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더 중요하신 분도 있고 취미가 더 중요하신 분도 있겠는데 아니면 게임 개발하지만 사실 게임 개발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만든 거보다 게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 뭐 직업이랑 그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걸 좋아하거나 케이크를 먹는 걸 좋아하는 건 다들 좋아하겠지만 골프채를 만들라고 하든가 케이크를 만들라고 했을 때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랑 비슷한 건데 그래도 우리는 보면은 골프채 만든 쪽이 더 재밌더라라는 거라서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365일 가급적이면 주 7일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개발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실무를 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끼리 모이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만들었던 게임 중 제일 컸던 프로젝트 같은 건 거의 팀원 규모가 200명쯤 되는데 200명쯤 되면 자기가 뭘 만드는지 자기가 만든 게임에 자기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도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나 제 친구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이상적인 목표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지금 내가 만든 게임을 나 혼자 다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한 부분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우리 같은 경우는 게임인데 그게 아니라 영화일 수도 있고 만화일 수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럼 다만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이유는 일단 그렇다 해서 막 만드는 거 아니고 그래도 저희도 프로로서 그러니까 뭐라지 남에게 보여줄 수준은 갖춰야지 되는데 아직 거기는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기획이랑 프로그램 쪽은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 같이 한 친구 아트랑 시나리오 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2년, 3년, 5년 뒤에는 이제 저쪽에서도 저도 지금 아트를 틈틈이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아트도 제가 다 하고 반대로 친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기획까지 같이 할 수 있어 각자 서로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팔릴 수 있고 괜찮은 물건을 만들 수도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 아무래도 회사에서 만들다 보면 관리 일 같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실무 능력 같은 거를 유지하거나 더 올리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핑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직장도 있고 일도 바쁘겠죠. 뭐 가족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우선순위가 돼서 자기 경력이 쌓이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처음 시발점이 기획이든 프로그램이든 아트든 관계없이 나중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자기가 기획 아트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운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데까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나 친구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더 폭넓게 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SNS 같은 데서 보고 있으면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죠. 기획이 할 일을 왜 나한테 시켜라든지 아트가 할 일을 왜 나한테 시켜 프로그램 할 일을 왜 나한테 시켜라든지 뭐 이런 식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은 자기 프로젝트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라는 건데 회사에서 이게 좀 갖춰지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업 환경도 되고 개발 기간도 좀 제한적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98년도, 97, 8년도 잡지 필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게임 회사를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아무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회사에서 시켰던 게 이제 몬스터 이름 정하고 아이템 이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트 쪽 하시는 분들과 일을 많이 하다가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에서 넘겨준 툴을 가지고 이제 몹 심고 나무 심고 이렇게 열심히 심게 되었고 그래서 레벨 디자인 일을 주로 하다가 툴을 만지다 보니까 툴이 아무튼 내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프로그래머랑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시스템 기획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 기획을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디렉터까지 이렇게 기획을 이렇게 한 바퀴 겪게 된 케이스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렉팅까지 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프로그램 쪽까지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2007, 8년도부터는 프로그램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렇게 하루 5분, 10분씩 하다 보니까 5년쯤 하게 되니까 이제 게임도 그냥 내가 한 5년쯤 하니까 프로그램도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네. 가 됐고 한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한 2012년도, 13년도부터 하루 5분, 10분씩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림 쪽 같은 경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역시 2, 3년에서 5년 뒤면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또 아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해외 같은데 인디 쪽 가보시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픈 커뮤니케이션은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 넥슨 쪽에 김진수 디렉터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약간 비슷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유로운 피드백을 매우 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버 커뮤니케이션이 저희는 개발 쪽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나눠야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비전 같은 게 동기화되고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볼 때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간 낭비가 큰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계속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서로 가치관이나 비전이 동기화되면은 그다음부터 오히려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개발이 매우 스피디해지는 왜냐하면 생각하거나 원하는 게 같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 이쪽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분명 이렇게 환경이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는데 실제로 회사를 다녀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입에 발린 칭찬 같은 걸 하는 것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 건 이제 질문이나 지적인데 실제로 사회 같은 데 보면 꼭 게임에서 아니라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디렉터인데 팀원에게 물어보는 거야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팀원이 디렉터나 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되게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했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건 좀 별론데요? 이건 왜 이렇게 했나요? 라는 질문했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라고 대답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봤을 때 일단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이제 한국에 게임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직까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안 좋은 습관이 든 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부드럽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보다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저랑 친구는 작업을 할 때 그런 말을 쓰고 그러니까 까칠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포커싱을 개발에 대한 데만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처럼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냥 스킵하고 바로 그냥 개발자 이거는 이런 해서 이렇게 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저희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지만 선택 및 결정은 해당 파트 책임자가 맡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과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전담하고 있고 이제 아트랑 시나리오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둘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하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낫지 않냐라고 싸우지만 결국 결정권은 그냥 아트랑 시나리오 같은 그냥 친구가 맘대로 하고 있거든요. 결정권. 근데 얘기는 계속 하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급자나 하급자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동기화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은 상급자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결정한 게 더 저희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 해서 막 한 게 아니라 이거 생각 자체는 사실 10여 년쯤 전부터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저희 멋대로 하면서도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소규모로도 최소한의 개성 및 완성도 그러니까 저희의 팬층이라든지 그런 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성 그런 게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나아가지고 우리 멋대로 만들어도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줘야 저희가 지금처럼 많이 벌진 못해도 어쨌든 먹고는 살 테니까요. 그렇게까지 한 게 저희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근 시간이 결과적으로 업계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한 15년쯤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5년쯤 전에 비슷하게 찬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지금 한번 질러서 그냥 우리 그때는 멤버가 좀 더 많았어요. 한 4명 정도. 우리 넷이서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했었다가 아무래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은데 그때 했으면 아마 나온 결과물이 그렇게 생존에 좋았냐고 하면 좀 애매한 물건이었을 것 같던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저희는 여기 독립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결국 실패해서 지금 기술보증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1억 대출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둘밖에 없다 보니까 돈은 아직까지 2년 동안 아직 절반도 안 써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한 4월 달쯤에 게임 창조 오디션인가 해서 경기도에서 한 데서 2등을 해서 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당분간은 뭐 이렇게 계속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든 게임은 뭐 이런 블랙이치런 게임 잠깐 얘기하면 뭐 광고한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뭐 FHD 2D 고딕 액션 게임인데 그냥 저희가 그냥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하기 힘든 것들로 그냥 다 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티브가 되는 거 에드가 앨런 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드가 앨런 포 하면은 왠지 좀 그냥 뭐 추리 소설 작가 아니야? 뭐 이런 정도 느낌인데 이제 해외 같은 데서 보고 있으면 추리뿐만 아니라 미스테리나 스릴러 장르의 거의 시초고 영민 문학 쪽에서는 거장이어서 무조건 초딩 교육 과정부터 무조건 나오는데 저희는 매우 좋아하는데 국내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걸 소재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국내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나온 김에 이런 걸 소재로 해서 만들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다관절을 쓰고 있는데 요즘 스파인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다관절을 만들고 있는데 다관절을 많이 쓰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캐릭터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콘솔로 그냥 액션 게임이니까 그냥 지르자 해가지고 왼쪽에 나온 주인공 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츠가 1000개를 넘어서 한 1300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인을 써가지고 보통 다관절 액션 게임 만든 거 보면 캐릭터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마다 한 2, 30개에서 50개 정도인데 저희는 그냥 아예 1000개를 넘겨서 그냥 파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뭐 사실 쓰는 거에 비해서 부드럽거나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 게 저희가 사실 2D 게임을 처음 만드는 거여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 둘은 만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 이제 고딕 같은 거 저희 고딕을 역시 매우 좋아하는데 역시 고딕도 매우 마이너해서 회사에서 하려고 하면 중세 판타지로 만들라고 하고 보통 하고 약간 양보를 한다 해도 현대 배경 아니면 SF 정도가 한계일 텐데 저희는 그냥 질러가지고 그냥 고딕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익숙한 중세 몬스터 같은 거를 이렇게 고딕 스타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흰색 얘 같은 경우에는 보스인데 데스인데요. 일반적인 게임이나 같은 데 나오는 데스 같은 경우에는 다 검은색의 넝마 같은 걸 치고 해골바가지 캐릭터 같은 건데 저희는 이제 흰색의 여성형의 이렇게 웨딩 드레스 타임 같은 걸 리파인을 했는데 해외 반응도 좋고 저희도 만족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이거 같은 거는 다들 생각은 기획자들 같은 생각은 해보지만 만들진 못하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바뀌는 시스템 같은 것도 넣어보고
한 다음에 UI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선 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으로 하다 보니까 UI가 바로바로 떠야 돼가지고 UI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거의 못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지금 콘솔로 만들고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UI에도 좀 아르노브 스타일이라든지 저희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콘 같은 경우도 아이템 아이콘 같은 경우도 좀 뻔한 게 아니라 좀 향수병 같은 걸 모티브로 한다든가 주변에 등장한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좋아하는 이제 근데 뭐지 복고 고딕 복고풍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마음껏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막 질렀는데 현재 반응을 보면 2년간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같이 하는 친구에 비해서 저는 친구는 좀 반골격 기질이 더 강해가지고 대기업 같은 데서 개발한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싫어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을 잘한 편이라 독립할 때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쪽에서 보면 2년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역시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프리하게 만들 수 있어서 2년간 매우 즐거웠고요. 다행히 게임 반응도 현재 좋은 편이어가지고 뭐 웬만해서는 지금 여기 적힌 대로 뭐 본전을 뽑고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게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오히려 반대로 문제는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그래도 좀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약간 좀 위기 혹시 몰라가지고 반응이 안 좋으면 어쩌지 그러면 그냥 6개월 1년에 그냥 대충 출시한 다음에 그냥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그런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한 올 초부터는 그냥 위기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도 그냥 잘 만들면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좀 경계하고 있는 게 아직도 저희가 둘밖에 안 되는 이유기도 한데 저희의 과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나 생존이나 뭐 각종 여러 이슈에 의해 가지고 저희의 이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개발 이런 식으로 그게 흔들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에 따라서 또 개발에 대하거나 이런 공부하고 발전하고 얘기하는 개발에 대한 애정이 낮아지는 거. 실제로 큰 회사 같은 데 다니면은 개발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거예요. 보고 있으면 뭐 팀장이 뭐 프로젝트가 접히거나 개발이 안 되거나 막 내부에 정치가 있거나 뭐 어쩌고 술 담배 자리 같은 데 안 따라가면은 페널티가 엄청 크다든가 뭐 자리에 앉아서 롤을 하더라도 집에 일찍 가면 안 되고 앉아 있어야 되거나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게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보통은 들어올 때는 열정적이신 분들이 그런데 많은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은 2, 3년 차에서 5년 차쯤 지나면 다 그냥 적당히 직장인화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지 않도록 하고 대화를 그래서 조금에서 파편화가 돼서 서로 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같은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합리화 충화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가치관 목표를 가진 분을 찾으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현재까지 둘이 만들고 있고요. 이러면서 계속 출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아무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시면 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